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구속돼 수사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1월 26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현역 대통령으로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1월 26일 구속 기소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 지금까지의 구속 피의자에서 구속 피고인으로 변경됐으니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로 수사한 끝에 범죄 혐의가 소명돼 검찰이 가소해 형사재판에 넘긴 사람입니다. 범죄 혐의자가 검찰에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벌어집니다. 이때 검찰의 검사가 재판의 원고가 되고 기소가 된 사람은 재판의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이 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6개월이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으로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보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금을 낸 뒤 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에서 법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서울수치소에 구속돼 있으면서 재판이 열릴 때마다 서울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지 않는다면 석방이 돼서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7월경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이때부터 또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3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1심과 2심 판결을 받자마자 불복해서 항고와 상소를 한다면 3심인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장 1년 6개월까지로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